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병, 바로 치매입니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요, 12분마다 한 명씩 발생하는 치매라고 하는데 국내 환자 수가 무려 7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노령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은 인구 대비 치매 환자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처럼 치매 환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치매 안심센터 등의 치매 국가 책임제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고령화 시대 치매 관리와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의 치매 환자 현황, 치매 국가 책임제도의 정착과 보완책, 그리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들 살펴보죠.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 중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국의 치매 관리 방안과 예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전라북도에서 치매 환자 발병률이 많다고 하는데 참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치매가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잖아요. 치매 가족들이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데이케어가 될 수 있는 뭔가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가족들한테도 좀 부담이 덜하고.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 국가가 치매 관리에 나선다 이런 뉴스를 본 기억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관리를 잘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죠. 치매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좀 책임을 지고 요양보호사나 국가시설이나 좀 확충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단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나도 걱정돼요. 내가 알기는 한 2명 있어요. 저는 가족들도 없고 혼자 사니까 그런 국가적 혜택이 있으면 고맙지요. 일본에서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치매 카페라든지 그런 게 많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대책을 많이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 좋은 방법이죠. 치매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줘서 사람들이 치매에 대한 걱정을 좀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치매 관리 방안과 예방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역시 예방이 우선이고 또 걱정의 목소리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광역치매센터의 한명일 센터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의 정신건강팀의 송윤주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주평화사회복지원의 김윤영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노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치매라고 하는데요. 심장병, 암, 뇌졸 중에서 4대 주요 사인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신경질환인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도의 치매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센터장님도 치매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치매 예방이 가능하다. 저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오늘 많이 듣고 싶어요. 예, 어느 정도 치료와 예방이 우선 순위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네네. 예방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예방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어떤 분들은 예방약을 먹으면 치매가 예방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우선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치매를 예방하는 예방약은 안타깝게도 아직 개발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으로서 예방을 하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매를 어느 정도를 치매라고 봐야 되는가? 아까 그 어느 인터뷰에 응하신 시민분은 기억력이 잘 이제 떨어져 가고 있다. 네네네. 치매를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 달리기를 예를 들자면은 젊었을 땐 달리기가 빠르지 않습니까? 100m를 빠르게 다루는데 60세, 80세가 돼서 달리기가 느려진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를 병이라고는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젊었을 때의 인지기능 또는 기억력이 최고 좋을 때라고 봤을 때 이것은 정상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견망증도 많이 오고요. 그렇죠. 문제는 그런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치매는 바로 그때부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망증하고 예. 치매하고 큰 차이는요. 일상생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큰 부분이고 예. 또 하나는 어떤 말을 힌트를 줬을 때 기억을 해내면은 그것은 건망증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건망증이네요. 예, 그렇죠.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건망증부터 시작되는 단계로 이제 생각들을 하셔서 그렇죠.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걱정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예방이 가능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말씀하셨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인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이제 우리가 보통 노인이라고 부르는데 10명 중에 1명의 이제 치매인 상황인데 전남 경북에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초고령 사회 분석을 넘은 전북이 인구 대비 치매 환자 비율도 전국 2위라고 합니다. 송윤주 팀장님, 전라북도 어느 정도 치매 현황을 파악하셨을 텐데요. 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넘을 경우 초고령 사유라고 하는데요. 예. 올 7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이 36만 5,173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20.01%, 즉 우리 도도 초고령 사유에 진입하였습니다. 예. 전라북도 치매 환자 수 추계를 보면은 지난해 치매 유병률이 11.33%로 전남 11.57%에 비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인데요. 예. 치매 추정 인구수는 3만 9천 명이고 앞으로도 치매 환자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인간이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노인이 더 많아지면서 치매 환자도 더 많아지겠군요. 앞으로. 네, 그렇게 됩니다. 예. 네. 자, 인구 대비 치매 환자 비율이 전국 두 번째입니다.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뭐 농촌 지역에 균형 교촌하시면서 더 고령층 인구가 늘고 있고 해서 치매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되는 우리 전라북도인데 김윤영 부장님, 네. 지금 전주 평화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네네. 예. 지난번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치매 극복의 날 기념해서 저도 행사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셨어요. 네네. 예. 그 전주시 치매 안심센터하고 치매 안심마을 운영위원회와 같이 지역사회와 같이 해서 치매 극복의 날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그때 지역 주민이 약 한 500분 정도 예. 실내하고 실외에서 같이 진행되면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 복지관에 근무를 하시니까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 이제 만나고 또 돕고 일을 하고 계실 텐데 군산에서 치매에 걸린 부인을 오랫동안 간호했던 80대 남편이 아내를 결국 이제 살해하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말 이제 가족이 이 치매 환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돼서 국가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된다. 현장에서 치매 노인분들도 많이 만나십니까? 네, 종종 그 현장에서 많이 만나 뵙거든요. 예. 경증 치매이신 분들은 현재 이제 독거노인 어르신이면서 예.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증인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돌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족분들이 돌보는 또 사례를 보면 굉장히 그 가족분들의 그 일상적인 삶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인 생활고에도 시달리고 계시고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고충을 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센터장님 치매하면 과거 참 이 수치스러운 일이어서 좀 숨기고 싶고 뭐라 그럴까요? 그 알리고 싶지 않는 그런 병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아마 치매를 누구나 이제 앓을 수도 있고 또 주변에 가족이 치매 환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치매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식의 개선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더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치매가 지금 사회적 이슈가 좀 되고 있죠. 예. 사회적 이슈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요즘에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도 있어가지고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같이 고민을 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지금 많이 퍼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 뭐 대통령을 지내셨던 레이건 대통령도 사실 피해갈 수 없었던 그런 게 또 치매라는 병이고
저 역시 지금 치매 뭐 센터장을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저 역시 나이를 먹고 또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이 치매를 이건 뭐 누군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숨기고 쉬쉬하고 치료를 미루고 이러면은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진단을 하고 자기 문제를 빨리 가지고 와야 그렇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치매에 대한 인식의 개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광역 치매센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치매센터를 언제나 방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희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홍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안심센터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을 하는 게 저희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센터를 방문하셔도 좋고. 그러면 안심센터가 따로 있고 광역치매센터가 따로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가까운 안심센터를 가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상담을 받는 데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노년기에 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나이가 뭐 정해진 건 아니죠, 치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노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5세로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치매라는 것은 뭐 훨씬 더 이전에 60세 이전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65세가 되면은 발병률이 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특히 주의해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김윤영 부장님. 네. 그 평화동에 치매 안심마을이 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죠? 저희 평화1동 영구임대아파트 1단지에 치매 안심마을이라고 해서 전주시에서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올 봄부터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이 그 고립되는 부분을 최소한 지역사회에서 함께 움직여서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행사를 통해서 치매 안심마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파트너 교육 등을 통해서 이 치매 안심마을의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들을 하고 있고 파트너십 교육을 통해서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을 하려고 지금 그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분들이 이제 운영위원이 되고 실제 치매 노인분들을 이제 파트너십을 갖고 꼼꼼히 살피고 도움을 드리고. 맞습니다. 마을 중심이 되는 것이 참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이를테면 그 치매에 걸리신 환자이신 분이 마을을 배회하시게 되면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치매 안심 업체라고 해서 그 치매 안심 거리를 저희가 조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이 혹시 이제 미장원이나 어디 슈퍼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계시는 사장님이나 그 일하시는 종사자분들께서 저희 같은 복지관이나 경찰서나 뭐 보건소나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때 이제 그때 어르신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거를 빨리빨리 감지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하려는 시스템을 현재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치매 안심마을이 평화동 1호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까? 전주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전주시 보건소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또 치매에 의심이 가거나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지금 거주하고 계셔서 저희가 전주시에서는 1호로 지금 지정이 돼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에서는 한 군데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 시군마다 지금 한 곳씩 안심마을이 지정이 돼서 안심마을 사업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로는 더 확대되고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매 안심마을도 있고 치매 안심센터도 있고 또 치매 광역치매센터도 있고 상당히 치매 관련해서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도에서도 바로 이제 이 치매 안심 센터, 치매 광역 센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들으신 것처럼 가족이 구성원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가 2017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의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책들도 따로 펼치고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256곳에서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우리 도도 14개 시군에서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도내 14개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여부를 상담하고 검진하여 치매가 확인되면 1:1 사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 의료기관에 치료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가족 상담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노인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치매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업을 활용해가지고 고위험군인 독거노인 집중 검진으로 해서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치매 발견율도 높고 치매 환자 등록률도 전국 1위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찾아가는 일까지도 하고 계시는데 네. 치매 국가 책임제 김은영 부장님이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이 돌봄과 예방 이런 이제 정책과 균형이 좀 맞다고 좀 보시는지 더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주시 지금 국가 책임제도가 한 들어온 지 2년 정도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주시가 올해년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이 되면서 제가 그 실무 필드에 있어 보니까 이게 그 치매가 사실은 가족 개인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치매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보겠다는 정책인데 현재 그 전주시는 그 올해년도부터 통합돌봄 사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이 지금 선정이 돼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늘푸른 학교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을 치매 안심마을과 같이 연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확장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통합돌봄 사업을 예방이라고 좀 한다라면 예. 치매 안심마을은 돌봄에 좀 가깝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정책이 이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네요.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정책에 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하고 관이 좀 긴밀한 조금 협조를 하고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들의 그 의식 개선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방과 돌봄. 그런 의미에서 치매 안심센터가 하는 역할 또 이곳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현명일 센터장은. 치매 안심센터가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전라북도에는 14개 예. 시군에서 지금 다 하나씩 생겨났죠. 어떻게 보면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치매 안심센터의 확충 그리고 제대로 그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예, 되겠습니다. 네. 치매 안심센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치매로 특화된 작은 보건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건소의 기능이면서 치매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예. 치매 안심센터의 센터장은 그래서 보건소장님이나 의료원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지역민들에게 올바른 인식 개선이나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치매에 대한 모든 상담 그리고 치매 환자에 대한 조기 검진 또 치매 환자로 밝혀지면은 치매 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예.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치매 안심센터에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치매를 위한 인력이 지금 이렇게 채워진 곳들이 전국에 256곳 중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원래 계획한 것보다는 지금 충원이 좀 잘 안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전라북도 상황만 해도 저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약 360명 정도의 인력을 지금 책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약 207명 정도로 좀 낮은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가 채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각 상황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예. 직원들을 뽑고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자체에서 어려움은 있지만은 센터를 전체적으로 이제 관장을 하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문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적당한 인원이 있어야 그렇죠.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충분히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그 협력의사라든지 예. 아니면 검사를 직접 진행하는 임상 심리사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급 인력이면서 예. 정말 그
좀 멀리 있는 농촌이나 이런 데서는 충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아직은 14개 시군의 한 곳, 하지만 인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보니까 14개 시군에 한 개씩 있는 치매 안심센터인데 근무 인력 1인당 담당 치매 등록 환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전주 군산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송윤주 팀장님, 전주 지역 보니까요 직원 1명이 노인 444명을 관리하는 상황이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실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전국 치매 안심센터의 근무 인력과 해당 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수를 비교하면은 근무 인력 1명당 평균 101명의 치매 환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은 치매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그렇네요. 실정인데요. 근데 이제 치매 안심센터 인력뿐만 아니라 우리 도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독거노인 생활보호사, 또 요양시설 및 병원 종사자들까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서 치매 환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치매 안심센터 중 93%인 238개소가 지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인력 구성 원칙이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인력 채용은 지자체마다 총액 인건비 제도에 따라서 총액 인건비 그 한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 자치 단체장의 관심도, 또 인사 부서와 조직관리 부서 간의 협조 관계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환자 입장에서 보면 센터장님도 이제 정신과 의사시잖아요. 이곳을 갔을 때 그래도 정신과 의사가 계시고 또 임상심리사 같은 분들이 계셔서 또 간호사도 계시고 내가 가서 좀 치료를 좀 잘 받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일 텐데 이런 인력 수급이 안 되는 이유는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말 어떤 의료 인력의 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좀 인력이 부족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예산상으로는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있다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도시형에서는 그래도 인프라가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고 또 전문 인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좀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문 인력 자체가 좀 많이 좀 부족하고 또 그분들도 지역 사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심센터까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뭐 협력 의사로 좀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건강한 습관이 중요하다고 모두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65세가 돼 가시는 분, 또 65세를 넘겨서 지금 이제 연세가 더 드신 분들 중에 치매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젊은 분들 중에서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요즘 보면 뭐 알츠하이머부터 시작해서 치매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또 뭐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코올 치매에 대해서도 또 두려움도 있으시고, 그래서 뭐 늘 항상 적당한 게 좋은 것인데 건강한 생활 습관 좀 이렇게 비법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지금 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켜나가는 수칙으로 지금 333을 333이요? 333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는 권하는 것이고, 세 가지는 금하는 것, 또 세 가지 이제 행하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이제 세 가지 권하는 것은 먼저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빠질 수 없죠. 그렇죠. 어떤 뭐 만병통치약과도 같은데 역시 치매를 예방하고 또 치매의 발병을 늦추는 데에는 또 운동만 하는 게 없습니다. 뭐 가장 좋은 것은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고요. 어떤 운동이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보행, 걷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운동으로 추천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기름기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짜게 먹는 것들은 좀 피하시고 좀 가급적이면 채소를 많이 드시고 또 식물성
기름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 등을 비롯한 좋은 식습관을 예.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뇌 운동인데요. 많이 뇌 읽고 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읽고 많이 이제 쓰고 예. 그래서 이제 몸에 있는 근육만 탄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뇌의 근육도 좀 탄탄하게 하시는 방법이 읽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TV 많이 보시는데 TV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쓰고 읽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뇌의 근육이라는 표현을 언제 들어봤나 싶을 정도인데 읽고 쓰기가 그렇게 중요하군요. 중요합니다. 예. 아울러서 세 가지는 이제 금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예. 첫 번째는 술, 그다음에 담배. 그러니까 음주와 흡연은 가급적이면 끊으시고 네. 끊기 힘드시다면은 최대한으로 줄이시는 것이 정말 그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그러면 술, 담배. 이제 어린 학생부터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 머리를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뭐 운동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인라인을 탄다든지 그런 때는 꼭 보호 장비를 해주시고 특히 예.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꼭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세 가지 행해야 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건강 검진이죠.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치매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치매에 대한 검진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또 하나가 있다면은 가족이나 친구들, 친지 이런 분들하고 사회활동 또 어떤 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이 세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는 권해드리고 세 가지는 금하고 세 가지는 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삼권, 삼금, 삼행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고요. 이 세 가지 333 법칙을 따르시면 행복하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것을 분리해서 이 실행을 하면 이거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세 가지 권하는 거에 초점을 좀 더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뇌를 근육을 위해서 쓰고 읽기를 좀 하는 거. 보통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보시잖아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스마트폰의 어떤 영향도 좀 있겠습니까? 뭐 디지털 치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디지털적으로 가면은 생각의 그 어떤 주기가 짧아지고요. 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집중을 하지만은 그 이유에 대한 주의 집중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뇌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발전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뇌의 기능들을 인지 기능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축소가 되고 어느 편협된 부분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디지털 치매라고 그래가지고 그 디지털은 굉장히 뭐 해박하지만은 그 이외의 것들은 특히 사람들과의 어떤 정서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져서 거의 치매 환자의 수준에까지 가는 그런 이제 문제도 발생을 하고도 있죠. 예. 자, 오늘 도내 치매 상황 그리고 치매 예방 관련해서 세 분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국가 치매 책임제 치매 안심센터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회 차원에서 좀 더 법제화될 만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김광숙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숙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광수입니다. 예,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많이 바쁩니다. 예, 자, 이 뭐 보건복지 소속으로서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예. 치매 환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예. 뭐 우리 사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또 가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예. 먼저 김 의원님 생각을 어떠신지 좀 듣겠습니다. 예, 뭐 앞에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이제 긴 병에 효자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치매가 가족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위험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전적으로 가족 책임으로만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이제 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제가 이제 통계를 뽑아보니까 최근 5년간의 치매 환자가 한 67% 급증했더라고요. 예. 치매 관련 진료비도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상황이어서 치매 진료비가 9조 원 가까이 지출됐어요. 예. 따라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매 검진에서부터 치료, 요양 이런
이르기까지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세심한 설계가 예. 필요한 그런 질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 책임제가 시행이 2주년을 맞았는데 여전히 이 세 분과 말씀 나눠보면서도 치매 안심센터의 그 어떤 의료 인력이라고 할까요? 예.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치매 국가 책임제를 지방에 떠넘긴 구조다. 김경수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뭐 아직은 국가 책임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뭐 공약해서 시작은 했지만 아직은 뭐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예. 문제는 이제 치매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돈을 지방비로 많이 부담을 시키는 것들이 큰 문제죠. 예. 그건 보니까 2015년에 73억 정도 지방비 부담이 됐었는데 예. 이제 올해 797억으로 무려 한 10배 이상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앙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복지 사업에 소요되는 그런 재정은 중앙 정부가 확실히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2년을 맞았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한 가지 좀 그 아동수당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나 뭐 장애인연금이나 생계급여나 소위 이제 5대 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산들도 통계를 뽑아보니까 지방비가 2018년도에 6조 112억 원이었는데 올해 7조 3,799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약 1조 3,700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정 자립도가 30% 되지 않는 우리 전라북도나 뭐 전라남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는 지방 재정이 거의 파탄 지경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칭 예산에 부담하느라고 자체 사업을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서 복지 확대 정책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중앙정부가 공약한 주요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지방으로 전가해서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차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치매 국가 책임제를 표방을 했으면 치매 문제나 요즘에 저출생 문제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동수당 문제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치매기관 종사 인력도 부족하다. 256곳 중에 18곳 정도가 이제 인력 충원이 됐고 그 나머지가 이제 부족한 현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치매 안심센터 256곳 중에 실제로 그 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이 18곳에 불과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 전북을 보니까 더 답답해요. 전북의 치매 안심센터 근무 인원이 359명이 정원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224명이에요 지금 근무 중이. 그래서 한 62% 되는데 전국 평균 70%를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세밀한 계획 없이 이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현장의 어려움들이 심해요. 그래서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어떤 요양보호사도 부족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하고 대개 그분들이 이제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이제 인력을 충원하고 있어서 거의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이런 처우 개선도 시급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밝힌 자료를 보니까 그 1인 세대가 많죠 요즘에. 그리고 농촌 여성의 비율로 치매 환자가 많은 걸로 조사됐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여기에 따른 어떤 그러면 대안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지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기한 문제인데요. 1인 세대 치매 환자 증가율이 다인 세대에 비해서 약 1.6배 정도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개 치매 환자들이 한 70% 성별로 보면 한 70% 정도가 여성이고 남성이 한 30% 그러니까 거의 치매 환자의 여칠 남삼 구조가 거의 고착화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이 좀 많고 이래서 이런 1인 세대, 여성, 농촌 이런 쪽의 증가폭이 큰 만큼 이제 치매 안심센터 인원이나 장비나 뭐 이런 대책 수립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었고 예. 박능구 장관이 뭐 그렇게 좀 설계를 하겠다 뭐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패널분 중에 우리 김광수 의원께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하셔도 좋고요. 아울러서 이 치매하면 그 단어에서 그 느낌이 예, 예.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담겨져 예, 있는 느낌이 있어요. 예, 이거 뭐 저희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치매 병명 개정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매라는 용어가 원래 일본에서 사용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을 치, 뭐 어리석을 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런데 정작 사용했던 일본에서도 이게 이제 이상한 사람, 뭐 격리 대상 이런 부정적, 차별적인 이런 의미가 강해서 일본도 이제 인지증이라고 병명을 개정을 해버렸거든요. 대만도 보면 뭐 실지증, 뭐 홍콩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뇌퇴화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인지장애증, 뭐 인지저하증 뭐 이런 정도 용어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합의 과정들이 조금 있어야 되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병명을 바꿔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일반 그렇죠. 국민들은 한 거의 대부분이 변경하는데 별로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노력,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화동에 치매 안심마을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의 김윤영 부장님 혹시 김윤영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방금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여기 실무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 치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좀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역 주민분들께서 치매를 바라보는 또 시선 또한 그렇게 달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치매 안심마을과 저희 민하고 관하고 협력해서 안심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 치매 안심센터만 보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인력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 위원회에 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국민적인 관심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회 보건복지의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터놓고 그만합시다는 구룡화 시대 치매 권리와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북광역치매센터의 한명일 센터장, 전주평화사회복지관 김윤영 부장,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의 정신건강팀의 송현주 팀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저희 터놓고 말합시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치매 환자들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매 환자 대상 공공 후견인 사업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송윤주 팀장님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은 치매 어르신이 치매로 인해서 의사 능력이 저하되어도 일상 생활과 요양 서비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현재 아쉽게도 도내 치매 어르신과 후견인이 지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후견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이 있을 때는 곧바로 이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18명이 지금 후견인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총 25명이 교육을 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김제 지평선 축제, 남은 흥부제 등 각종 지역 행사와 연계해서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군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노인이 마을 이장들과 협력해서 후견이 필요한 치매 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윤영 부장, 이 치매 환자 대상 공공 후견인 사업 제도 알고 계시나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 사례가 없다고 좀 말씀하셔서 지금 여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치매 후견인 제도에 대해 사실 알고 있으신 분들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보가 좀 잘 되어 있지 않고 치매 후견인 분들을 발굴하는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견 네트워크라는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을 꾸려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후견인을 만들어서 모집을 한 다음에 나눠주는 제도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 부분 제도가 들어오면서 현재 사실은 일단 1차적으로 홍보가 먼저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 후견인 양성을 통해서 그 치매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센터장님 치매 관련된 영화들 이렇게 보면 혼자서 이제 집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계셔서 실종 신고가 되는 사례도 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네. 하루 평균 보니까 370건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가 이 정도 됩니까? 전라북도에서 이제 치매 실종된 건수 1년에 건수가 이제 360건.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한 건 정도가 신고가 되고요. 예. 대부분은 이제 그 주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찾아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실종되어서 실종이 확인이 안 된 분이 사실은 도내에 7분이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치매 어르신들의 배회 문제, 그렇네. 또 실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 치매 환자 사전 등록이라는 게 있죠. 네네. 근데 보통 그 치매 환자들이 등록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한 등록 환자들 중에 그러니까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중에 약 15% 조금 넘는 수준에서 지금 등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홍보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홍보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치매 환자가 또 다 이런 그런 사전 어떤 등록이 필요한 건 또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이나 또 병원에 계시기도 하고 아주 경증 치매 환자는 아직 이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방이 중요한 거고요. 예방을 하려고 가려다 보니까 경찰서나 파출소 이런 데 환자분을 직접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왜 경찰서를 모시고 가야 됩니까? 아니 지문을 이제 사전에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었고. 그렇네요. 이제 지금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또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지문을 사전에 이렇게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하루에 한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치매 노인 실종 신고가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금 치매 노인 실종 문제 해결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정착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실까요? 네, 현재 치매 노인 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에서 치매 환자 대상으로 배유 감지기 971대를 대여 또는 보급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배유 감지기 사용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0년 내년부터죠. 개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무상으로 배유 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기업과 협약을 맺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서 배위 감지기 무상 보급을 적극 추진하여서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실종 치매 노인을 찾기 위해서 중앙치매센터 및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에서도 TV,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전단지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회 감지기면 어디 이제 손목에 차는? 예, 손목형도 있고 목걸이형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종이 됐을 때 그 감지기를 통해서 보호자와 이제 그 핸드폰으로 연계가 돼서 찾게 됩니다. 2020년부터 개인 부담금을 지원해서 이제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평화 안심마을 그래서 이 치매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그 주민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복지기관 단체에 있는 실무자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동네 평화일동 행정복지센터 동네복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도 계시고 통장님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들로 현재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위원들만 느끼고 있는 심각성을 위원들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원님들을 지역 사회에 계시는 일부 말하는 복지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지역 주민 통장님 분들이 계신다고 했을 때 이 다른 주민들까지 확산이 돼야지만이 이 치매 안심 마을이 이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에 걸리신 분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뭐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손목의형이나 목걸이형으로 차고 계시면 이제 일반인들이 치매를 앓고 계시는구나 눈에 띄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평화 주민 마을 같은 경우는 저 어르신은 치매를 앓고 계셔라고 확인이 되는 그런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저희 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례 관리를 지금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활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동네복지팀하고 연계가 돼서 치매 환자에 대해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주시 치매 안심센터가 치매 안심마을로 평화활동 연구인들 아파트가 지정이 되면서 그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그 사각지대 또는 그 치매의 위험군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복지관에서만 알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저희 치매 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이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같이 고민할 거냐에 대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남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주민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간혹 이 치매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피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공격적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여기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제 경험에는 이렇게 공격적이신 분은 아직까지는 뵙지는 못했고요. 이제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이제 어디 가야 될지 방향성을 모르고 슈퍼는 들어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뭐 계산하실 때 거스름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냥 뭐 가신다든지 하는 경우들은 저희 같은 사역사들은 쉽게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가정 내에서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에 좀 방문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송현주 팀장님. 네,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어서 이제 치매 환자가 가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도내 14개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 가정에 방문하여서 인지기능 향상, 신체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안심센터 내에 가족 카페를 운영하여서 치매 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게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면서 다른 치매 환자 및 가족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치매 환자 가족 모임을 지원하고 있고 가족 상담,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수 의원께서 김병의 효자 없다. 참 어르신들이 예전에 많이 쓰시던 말씀이신데 이제는 가족이 꼭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국가의 어떤 시스템 이런 치매 센터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치매 환자도 환자입니다만 치매를 돌보는 어떤 보호자 가족들도 이런 심리적 부담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혹시 그런 환자 가족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없습니까? 환자 가족들 환자분도 치매를 처음 앓으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족들도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처음으로 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치매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이게 치매인지 아닌지를 혼동해하시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치매가 악화가 되면서 심리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 치매가 갖고 있는 병의 어떤 성질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앓고 계신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그분들의 심리 상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서비스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지금 안심센터를 중심으로는 이제 헤아림 교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헤아림 교실. 교실 이름이 헤아림입니다. 예. 헤아림 교실에서는 이제 대상이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치매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적인 전달을 하고 또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 돌봄 역량도 좀 함양시키고 또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의 가족들이 서로 자기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나누면서 긴 그런 경과를 같이 동행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치매 환자의 어떤 가족들이 자주 모임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몇 개 이제 자발적으로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들을 좀 더 자발적으로 생긴 자주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빼뜨릴 뻔했네요. 치매는 치료가 됩니까? 뭐 완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까? 네, 중요한 질문하셨고요. 치매를 일으키는 병은 거의 한 7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매의 원인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치매이기 때문에 예.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는 사실은 완치가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은 치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치매의 약 10% 정도는 초기에 잘 진단을 하면은 완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완치가 어렵다는 알츠하이머 병 자체도 병을 좀 완화를 시키고 인지 기능을 약간 좋아지게 하고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치매 어떤 미운 치매 행동 장애가 심하다든지 예컨대 환청이나 망상이나 예. 이런 것들이 심한 우리 환자들이 있다면은 이런 분들을 잘 치료해서 예쁜 치매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치매 같은 치매지만 미운 치매에서 예쁜 치매로 좀 더 만들어줄 수 있는 치료. 가족들이 미운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과 그래도 예쁜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의 심리적인 부담은요. 예.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김윤영 부장님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한 말씀 어떤 점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예.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필드에서 지금 최전방을 뛰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치매는 이제는 남일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치매 어르신이 있다 하면 저 어르신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아니지만 예.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조금만 보살펴 드린다면 예. 이 치매가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아닌 동네의 문제에서 예. 시작돼서 동네에서 보듬어줄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예. 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에서도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서 치매 상담부터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앞으로도 우리 도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다양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예. 치매의 부담을 알겠습니다.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치매광역센터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예방하시고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영 부장, 송윤주 팀장 그리고 광역치매센터의 한명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